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매수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락이 끝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은 지금 저가는 물론 안 내렸어요. 차트 형태가 저가는 안 내렸는데 이 거래대금 형태를 보게 되면은 차트가 좀 하락세가 진행되거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차트에 있어서도 거래대금이 안 높아졌죠. 이 말은 이 다음에 나오는 봉이 하락이 진행이 될 때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아직 거래대금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하락이 진행될 때 거래대금이 높은 것, 이전보다 높은 것 또는 낮은 것이 나올 거고요. 이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거래대금이 낮고 저점을 내려주는 차트라면은 서서히 종결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일을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거래대금이 높아진다, 직전보다 높아진다, 또 저점을 낮춘다, 이 개념에 의해서도 저는 이 여기가 마지막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확한 저점은 알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 가능성, 거래대금이 높다, 거래대금이 낮다 라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분인 저점을 내려줄 때는 확실하게 이게 1번이 됐건 긴 게 2번이 됐던지 간에 그 저점은 확실히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을 말하는 것은 뭐 다른 지표가 떠서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도 많이 안 좋고 사람들이 좀 관심이 꺾일만 한데 인간 지표인 이 조회수가 간혹가다 높아지고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게 보인다. 근데 최근 이틀째 어땠죠? 조회수가 좀 낮죠. 물론 제가 좀 새벽에 촬영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조회수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말이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도 조회수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약간 비방이 될 수도 있어서 안 가져오겠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 코인 쪽에서는 조회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투자 심리가 꺾였다는 거예요. 이 투자 심리가 꺾였을 때 저점이 드러났을 때는 그 가격이 진짜 마지막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거래대금이 낮을 때나 또 높을 때도 이럴 때는 저점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저점이 낮아질 때가 어떤 일들을 벌어질까? 당연히 증시에서 무적의 11K, 과거에는 뭐 13K도 있었는데 이 무적의 11K를 건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세게 이탈을 시켰을 때,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질 때 비트코인은 저점을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관점을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증시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려갈 것이다, 여기 내려갈 때 체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조건부, 이 조건을 달고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무조건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들도 여러 개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그어드렸어요. 이게 머리가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1번을 그어드린 거는 저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때 이 차트 무빙이고요. 아쉽게도 여기서 더 안 내려간다면은 횡보하다가 반등을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상으로 밑에 확인을 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3년도 6월하고 23년도 뭐 11월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어 놓은 거고요. 23년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림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가격 차이인데요. 저는 이 1번으로 진행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는 최대 30%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그냥 약 20K니까 정말 최악은 14K다 라고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 상품이 죽고 심리가 다 죽고 그냥 전부 다 죽으니까 뭐 3K를 간다, 뭐 10K를 간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 매수 기회를 조금은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쌓일 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격에 도착을 안 한다면은,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나 여기서 못 샀어, 그럼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때쯤 사겠죠. 이런 걸 방지하려면은 그냥 싼 가격일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교하는 건 정말 싫지만 지난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분할 매수를 할 때다. 비트는 우상향을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물타기에서 그냥 평단을 찾는 작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말 바닥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마저도 이 바닥에서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정말 여기서 그냥 100%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어차피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너무 아래 보지 마시고 천천히 비중을 채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격에 그냥 계속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달라질 때마다 매수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그리고 단기 관점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흐름이 끊겨서 이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장이 이게 21년도, 22년도, 또 20년도, 21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이고 이게 17, 18년도 장이고요. 원래는 시총인데 비트코인 차트와 같다라고 해서 뭐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트 차트는 파란색 선을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13, 14년도 차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즘 장이 17, 18년도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굴원가를 지켜주다가 50% 절반가량 삭제가 되었던 17, 18년도의 장이 아니라 그래서 17, 18년도 하락은 이랬고요. 채굴원가를 계속 지켜주다가 50% 하락을 했고 13, 14년도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100% 똑같은 건 아닌데 저점 다지다가 그냥 외봉으로서 상승을 시켰어요. 자, 무엇이 말하고 싶냐? 요즘 장이 17, 18년도보다 13, 14년도와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에서 봐도 시총을 보시면은 37, 앞자리 37이고 마지막이 27이죠. 그러면은 30%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변동성이 엄청 컸을 때. 그리고 지금 수치랑 비슷할 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건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11년도는 저는 차트를 본 적이 없는데 11년도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 보이고 지금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변동성도 줄어들고 안정성이 이때와 비교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최대 30%로 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의견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을 좀 제시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최대 30%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 다음 주에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MA5, 무빙 에버레이지 5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 5일 이동 평균선이죠. 네, 여기서 5일 이동 평균선, 여기를 보세요. 5일 이동 평균선을 보면은 21.5K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21.5K가 찍히면은 이 캔들과 만나서 관점상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거기서 좀 약간 눌리는 거 생각해서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몰빵해서 그냥 눌리는 거 좀 참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좀 귀찮아서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사나 좀 더 밑에서 내려와서 사나 또 조금 올라와서 사나 저는 그렇게 별반 다른 차이가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차이를 내려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을 고려해서 매수를 하는 건데 2번 안에서 갖고 놀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좀 급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잡코인들 막 매매해서 정말 여러 개 들고 있지 마시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이 관점 생겨나면 그때는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거 좀 따라하기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다음 주 4일 남았잖아요. 7월 11일까지 이때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좀 약간 속 시원하실 거예요. 왜냐 제가 정말 진짜 암울한 얘기만 많이 했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주봉이라서 이때네요. 2주 동안 2개월 동안 많이 암울한 얘기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3월장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다 그냥 팔고 현금화 좀 많이 시켜라 라는 말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대응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대응이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는 정말 이제 앞으로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은 7월 11일부터 여러분들이 뭐 적립식 투자, 정말 장기적인 투자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매수 이럴 때부터 해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이때 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정 매수 기점을 딱 말씀드렸어요. 4일 뒤부터는 열리게 된다. 그래서 7월 안에는 1차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을 마쳤어요. 좀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끄셔도 되고 오늘은 좀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 좀 영상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제가 좀 안 좋은 집에 사는 건 아닌데 신축 건물에서 살다 보니까 천장이 터졌어요. 집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 그냥 잠을 호텔에서 자고 있어요. 집 앞에 그냥 싼 데 빌려서. 그래서 아마 촬영 시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시는 분들 있을 텐데 확실한 거는 목요일 날 끝나서 금요일부터는 정상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일주일 정도 많이 고생해 주셨고 제가 금요일부터는 영상 정상화 시켜서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월요일 영상에서는 주봉 영상 보면서 5일선이 어디까지 내려왔다 이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 그리고 단기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버나잇은 안 하지만 새벽 구간에 짧게 하락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상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손익비도 괜찮아 보이고 네, 다시 뭐 고점을 올린다든지 하면은 짧게 그냥 손절 처리가 나긴 하는데 매매해 보실 분들은 한번 여기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